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수의 2팀 김정희 수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해외 사례를 적용한 오전에만 교배 성공 사례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재기발정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두 번째 발정과 배란, 그리고 최적의 교배 타이밍, 그리고 세 번째는 1회 교배와 2회 교배했을 때의 번식 성적 비교, 마지막으로 제목에서 설명드렸던 해외 사례를 적용한 오전에만 교배 성공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기발정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기발정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제가 논문 2개의 데이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논문의 자료를 보시면 재기발정일과 그 다음에 분만율, 그 다음에 총산과 실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재기발정일이 지연이 될수록 분만율과 산자수 모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재기발정일이 9에서 10일일 때가 가장 낮은 번식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논문과 다른 논문인데요. 결과는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재기발정일이 지연될수록 번식 성적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9에서 10일 재기발정일에서 가장 낮은 번식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기발정일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차입니다. 초산돈의 경우는 경산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만사의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만사의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포유기간 동안의 채손실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는 곧 재기발정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논문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 논문의 실험 자료에서는 초산돈의 평균 분만사 포유돈 사료 섭취량은 5.23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산돈의 경우는 7.272kg로 약 하루에 500g의 사료 섭취량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등지방 두께의 손실이 그만큼 초산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재기발정일의 지연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의 부분입니다. 사료 섭취량과 당연히 영양이 관련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섭취량이 얼마나 그 분만사에서 잘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유기간 동안 채손실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재기발정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포유기간 동안 체중의 10에서 15% 정도 채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A 그래프에 보시면은 단백질 손실의 양인데요. 15% 이상의 단백질 손실이 발생될 경우 재기발정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그래프는 이제 지방 손실인데 단백질 손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만사 사료의 그 조단백 함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조단백 사료의 양이 500g 미만일 경우에는 또다시 재기발정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름철에 굉장히 덥게 되고 그로 인해서 11월, 12월에 분만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절이 온도가 높게 되면 분만사의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고 이는 곧 재기발정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은 조합원 농장들에서 그 분만사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직 분만사의 에어컨 설치가 안 된 농장의 경우는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포유일수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3주 또는 4주 일령으로 따지면 21일에서 한 25일 정도의 평균 포유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유일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길어질 경우 역시 재기발정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논문이랑 좀 다른 논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21일에서 한 28일까지 포유일수일 때가 가장 좋은 재기발정일을 보이고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질 경우는 재기발정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유두수입니다. 실제로 분만사에서 포유를 얼마나 모돈이 잘 하게 되고 포유두수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유두수가 많을수록 모두는 그만큼 분만사에서 사료 섭취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는 곧 분만사 사료 섭취량의 증가는 모돈의 체손실을 감소하게 되고요. 그만큼 포유를 잘하기 때문에 자돈의 경우 이유체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그 포유 동안에 똑같은 첫 포유 개시를 동일하게 두 그룹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그 포유 주차에 따라서 자돈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2에서 9일, 즉 포유 첫 주차에 자돈의 그 포유 두수 변화를 많이 한 그룹일수록 재기발정일이 지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 첫 주에 어떻게 포유를 하게 되고 또 포유 두수의 어떤 변화를 최소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그 결론을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포유 두수가 증가할수록 분만사 사료 섭취량이 증가를 하고 모돈의 체손실이 감소하면서 자돈의 이유체중이 증가를 합니다. 또 그 추가 사료 섭취량, 즉 분만사에서 평균 사료 섭취량이 1kg 증가할수록 재기발정일 지연 가능성이 42%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유 첫 주 동안에 얼마나 체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는 곧 다음 산차의 산자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이제 발정과 배란 그리고 최적의 교배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기 발정일과 발정 지속 시간입니다. 우리가 재기 발정일이 지연될수록 발정 지속 시간은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재기 발정일이 점점 증가할수록 당연히 발정 지속 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이유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발정이 오는 것이 가장 좋은 재기 발정일입니다. 그래서 재기 발정일이 4에서 5일, 5에서 6일 이렇게 지연될수록 전체 발정 지속 시간은 50.6시간에서 50.2시간, 그 다음에 45.8시간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정 지속과 그렇다면 배란이 언제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정 지속 시간의 3분의 2 지점, 약 70% 지점에서 배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정 첫 시작 이후에 보통 36시간에서 60시간 사이에 배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란 시간과 그 다음에 언제 교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분만 성적을 보이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란 시점 0시간을 기준으로 왼쪽은 배란 전의 교배,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배란 후 교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란 전 24시간과 배란 당일까지의 그 시간대 교배했을 때 가장 좋은 분만율과 산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의 데이터인데요.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란 28시간 전부터 배란 당일, 배란 시점까지의 어떤 교배했을 때가 가장 좋은 분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1회 교배와 2회 교배했을 때의 어떤 번식 성적 비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논문의 사례를 보시면 분만율과 그 다음에 1회 교배했을 때와 2회 교배했을 때의 번식 성적의 차이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회 교배했을 때보다 2회 교배했을 때 분만율이 약 5% 정도 더 높게 나타난 결과이고요. 산자수의 경우는 큰 차이는 없었고, 재발 모돈에서는 산자수의 경우 교배 횟수와 상관없이, 즉 1회 교배 하나, 2회 교배 하나 그 산자수의 차이는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4년도 세계 양돈수의사학회 종카박사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그 1회 교배만 한 거고요. 오른쪽은 2회 교배만 했을 때 결과는 분만율은 오히려 1회 교배했을 때 한 6% 정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총산의 경우도 0.6도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1회 교배 종카박사의 경우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
발정이 온 개체의 경우는 화요일 오전에만 1회 교배를 실시하고요. 수요일부터는 수요일 발정이 온 당일에 즉시 1회 교배를 실시를 합니다. 2회 교배의 경우는 보통 월요일, 화요일 날 교배를 하고요.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수, 목 이런 식으로 24시간 간격으로 2회 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가 그 수의학과를 졸업을 하고 GGP 농장에 처음 입사를 해서 근무했던 농장의 사례인데요. 이 농장의 경우는 50% 이상 1회 교배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발정을 확인했을 때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배를 하게 되면 일자로 락하의 표시를 칠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오전을 뜻하고요. 빨간색은 오후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월요일날 오전에 첫 발정을 받고 그 다음에 24시간 뒤인 화요일 오전에 딱 1회 교배만 실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의 사진의 경우는 일요일날 오후에 첫 발정을 받아서 24시간 뒤인 월요일 오후에 1회 교배만 한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앞에 두 사진과 다르게 2회 교배를 실시한 모돈의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교배 비율, 1회 교배, 2회 교배, 3회 교배의 비율과 그 다음에 번식 성적, 분만율과 산자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회 교배나 2회 교배나 이 농장의 경우는 분만율과 산자수의 차이는 없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총산과 실산도 마찬가지로 교배 횟수와 상관없이 1회 교배와 2회 교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습니다. 3회 교배의 경우 굉장히 성적이 떨어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회 교배를 실시한 개체의 경우에는 발정이 이제 그 재기 발정일이 불안정하거나 재발 모돈 등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해외 사례를 적용한 오전에만 교배 성공 사례입니다. 덴마크 실습 이후에 실제 덴마크에서 오전에만 발정 체크를 하고 교배를 하는 농장의 모습을 보고 실제 국내 농장에 적용을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웅돈 1두를 가지고 발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 농장들도 발정 확인할 때 웅돈을 사용하지만 1두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주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보통 많은 농장과 비슷하게 교배 타이밍은 첫 승가 허용 후 12시간 뒤에 1차 교배를 하고 다시 12시간 뒤에 2차 교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오전에 발정이 오면 월요일 오후에 1차 교배, 화요일 오전에 2차 교배 하는 식의 과거의 교배 타이밍이었다면 덴마크 실습 이후에 교배 타이밍의 변경은 먼저 웅돈 1두를 활용하지 않고 꼭 웅돈 2두를 활용을 해서 모돈의 발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거 신부주입기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 주입기를 사용하고 대신에 뒤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벨트를 이용해서 모돈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정액을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배 타이밍은 과거 12시간 간격으로 했다면 현재는 발정 확인 즉시 오전에만 1차 교배를 하고 다음날 24시간 뒤인 오전에 2차 교배를 실시를 했습니다. 3회 교배의 경우도 일부 개체에서는 적용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재기 발정일이 3일 또는 4일로 발정 지속 시간이 긴 개체에 한해서 발정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남아있을 경우에 3회까지 교배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발정 확인도 하지 않고 또 교배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꼭 그 모돈 1두당, 모돈 5두당 웅돈 1마리를 사용을 하고 웅돈을 꼭 2마리를 활용을 해서 발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부주입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그 벨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벨트는 모돈을 자극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입기를 꽂고 정액을 삽입을 하게 되면 이 고리에 정액을 걸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정액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신부주입기 사용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저희가 갔었을 때 모돈 1,500두 규모의 농장이고 주간 평균 교배 복수가 한 75복 정도 됐는데 관리자 한 명이 교배를 하고 실제로 교배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이 벨트를 이용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결과인데요. 제가 그 산차별 분만율과 총산 실산을 보여드릴 건데 기간이 4에서 12월 달인 이유는 저희가 17년 11월에 그 귀국을 해서 17년 11월 중반부터 이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분만한 시점이 보통 3월인데 제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월부터 그 다음에 12월까지로 기간을 선정을 해서 교배 방법을 바꾸기 전, 그 다음에 교배 방법을 바꾼 후에 또 기간 4에서 12월 사이에 어떤 번식 성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분만율을 보시면 오히려 그 오전에만 교배를 적용을 하고 나서 1산과 4산, 6산에서 더 높은 분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뭐 2산이나 7산, 8산에서는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다음은 총산인데요. 총산 같은 경우도 1산, 4산, 6산, 그 다음에 7산 이상 모돈에서 모두 더 높은 산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기존의 방법과 그 다음에 오전에만 교배하는 방법으로 바꿨을 때 분만율은 오히려 4.5%, 그 다음에 총산은 0.5두, 실산은 0.3두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전에만 교배를 해서 성적이 더 좋아졌다가 아니라 정확한 발정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교배 타이밍을 적용을 하게 되면 오전에만 교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존에 앞에서 보여드린 4에서 12월 달인 8개월간의 성적이 아닌 교배 방법을 완전히 바꾼 18년 4월부터 19년 3월까지의 1년간의 번식 성적입니다. 보시면 분만율은 1년 동안 평균 89.7%, 그 다음에 총산 14.2두, 실산 13.3두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발정 확인과 오전에만 정확한 타이밍에 교배를 한다고 하면 전혀 번식 성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